예, 2023년 10월 3일 음력으로는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추석 이제 연휴가 끝나는 이제 시간입니다. 한 약 일주일 정도의 이렇게 연휴 기간이어 가지고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식상했던 시간들이 즐거운 추석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로가 되고 생활에 좀 안정이나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이제 눈이 좀 감기고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어금니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임플란트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 발음도 좀 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과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시대에 동참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제 노력도 하고 했죠. 자, 이제 이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이런 또 학문의 영역과 또 제가 본업으로 삼고 있는 골장 의학, 골장 테라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녁 11시가 넘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강의를 하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눈을 비비면서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고사의 재발견, 태고사의 재발견 179번째 내용으로서 이 환국사를 복원하고 환국 문명사를 복원하고 또 태고사의 재발견을 하여서 이 태고사의 문명기를 거쳐서 순다 대륙, 천축 대륙으로 이동해 오는 우리의 환국사의 역사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환국사를 복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환국 문명사를 우리가 새롭게 또 공부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을 복원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점일청 속도감 있게 이 학문이 저는 폭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우강삼 박사님께서 부모대사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부모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에티몰로지 뿌리의 이 말이 언어적 파편이 바로 산스크리트에 영향을 주고 그 산스크리트가 인도 유럽의 동서원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감화를 받아서 후학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뭐 박인수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민우 선생이라든지 고석 선생이라든지 뭐 김석훈 선생이라든지 우리 또 문성석 선생이라든지 뭐 저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감화를 받아서 학문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재발견하는 타이틀로서 우리의 말과 글을
복원하고 그 바탕 위에서 환국사를 복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환웅당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태고사의 문명기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이렇게 나온 지는 약 한 20만 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한 10만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만 년 전에 그동안의 시각적 사고 의 개념에서 언어적 사고, 기억의 개념으로 발전해 오는 그 시기를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 즉 기억의 사고로 전환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10만 년에서부터 약 7만 년까지, 약 7만 한 5천 년 전 이 약 한 3만 년 동안을 저는 이 태고사의 문명기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만 한 4천 년부터 우리가 이제 상고사가 시작되는데 그 상고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일명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즉 사라진 무제국 무대륙 이렇게 불려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무대륙 무제국은 바로 제임스 처치워드가 썼던 책에 기본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제임스 처치워드 말하고 있는 사라진 무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이동한 이후에 순다 대륙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협에 있는 것을 순다 대륙이라는데 여기가 바로 빙하기 때는 바로 해수면이 낮아서 육지였기 때문에 지열이 따뜻하고 적도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최초로 뭐냐면 순다 대륙에서 언어와 말과 글이 조합됐고 문명이 시작됐던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태양신을 믿게 되었고요. 태양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해, 그 다음에 불꽃 이런 것들이 바로 숭상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상고사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약 한 5, 6만 년이 정도 되는데 이 시기를 바로 뭐냐면은 수렵 채집 시간과 수렵과 채집 시간하고 자연농법을 하던 시기와 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천문학을 발전시킨 시기를 구분해서 우리가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이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문화권이라고 하면 난생설화가 떠올려야 될 것이고요. 난생설화가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수렵과 채집과 자연농법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이제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북방으로 이동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천축지방은 산스크리트로 뭐냐면은 하늘 도시라는 뜻인데 천축 지역인 즉 히말라야, 네팔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네팔에 있는 그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종족이 지금 현재 약 150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그 옛날에 약 150개 부족들이 올라왔다는 말과도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축대륙이라고 하고 천축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천축한인이 시대던 시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그 천축한인의 시대를 우리가 천손신화라고 말하고 천손사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천손사상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사상이 바로 이게 샤머니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고사의 시간을 바로 7만 4천년 전부터 약 2만 5천년 전까지 약 한 3만 5천년까지 를 우리가 뭐냐면 순다환인 아까 적도 태양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2만 5천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축환인 북방 환인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었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적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상고사에 7만 4,14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누어서 순다대륙 순다환인, 천축 대륙 천축 환인, 예, 난생스라 그다음에 천손신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순다 대륙은 순다 환인 난생스라, 그다음에 서해 대평은 서해 황해, 우리가 동쪽으로 이동했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인 자연농법을 하였고, 이 자연농법을 바탕으로 해서 정령신앙, 보살사상, 유교사상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간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축대륙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천축대륙 천축환인, 천선스라, 그 다음에 지중해 흑해 서쪽을 말하는 것이죠. 서쪽. 자, 그래서 서쪽에서는 농업과 수로를 이용한 농법이 시작되었고 천문학이 발달되었으며 샤먼과 샤머니즘이 뭐냐면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불교 사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천축 강력을 뭐냐면 설명하면서 우리는 오부족이 뭐냐면은 있었던 오방의 대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질행기로 D형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C형 유전자가 있고 N형 유전자 있고 O형 유전자 있고 Q형 유전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5만 년 전에 이 아이누족을 말하는 것이고 D형 유전자는 그 다음에 C형 유전자도 5만 년 전을 말하는 거, 이게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 그 다음 N형 유전자 1만 년 전에 우리가 조선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O형 유전자는 4,000년 전에 이제 예족, 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토 부족이라서 오이기는 예맥족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00년 전에 이제 흉노가 이제 Q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냐면 오방색을 가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였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 서해 대평을 거쳐서 지금 현재 서해 땅을 말하는, 서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해 바다를 경유해서 수수만 년을 지내다가 나중에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냥에 나서게 됐는데, 그 사냥을 나서면서 지금 현재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그 연해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해주에서 지금 이제 북위 66.6도인 툰트라 지역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순록을 사냥하면서 지금 현재 폴란드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수렵과 채집 자연농법을 하면서 살았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태양을 믿고 광명을 말하는 조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들을 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북방에서 뭐냐면 천축강력의 서쪽에서 발전한 그러한 그 문화와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동진을 해와서 이 동진이 해와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에서부터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삼한을 거쳐서 삼한이 다시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외, 이런 나라를 거쳐서 이 다 같은 족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반도에까지 살게 됐는데 이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고구려는 뭐냐면은 수도가 원래 장안이었고 이 장안에서 나중에 부기에 그 부도를 넘겨주고 청문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기에 넘겨주고 부기가 그 부도를 장악하면서 장수왕 때 427년입니다. 서기 427년 때 한반도의 평양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백제는 뭐냐면은 언제냐 이거예요. 백제는 백제는 서기 468년도에 우리 한반도에 뭐냐면은 그 중서부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주하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는 바로 이 고구려 백제의 후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후기에 있었던 나라만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 이거를 일종의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뭐냐면은 집안의 부두를 건설하게 됐는데, 신라 17대 냇물 이사금 때 집안의 부두를 건설하고 천문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라 21대 소지 마리깐 시대 때 이제 488년이 되겠습니다. 488년에 경주로 이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야, 외, 당 이서 5, 16국에 바로 나중에 수당이 뭐냐면은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태조에서부터 15대 미천왕까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라 칸트에 뭐냐면 수도가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 5호 16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켜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두를 두고 뭐냐면은 서로의 뭐냐면은 자리 싸움과 명분을 찾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다 같은 소위 말하는 부두를 숭상하는 샤먼들의 뭐냐면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샤먼의 나라의 출발은 바로 지중해와 흑해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문화권, 소위 북방문화권 천추환인의 역사는 바로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9,000년 전에 수로를 이용한 농업혁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약 9,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구리 동굴에서 구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화와 문명을 바탕으로서 끊임없이 뭐냐면 동쪽으로 이주해온 시기였다. 그래서 그 이주한 시기가 언제쯤 뭐냐면은 이게 자리 잡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구려는 장수왕 때 427년에 평양으로 옮겼고 우리 한반도로 오게 되었고요. 백제는 468년도에 한반도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라는 뭐냐면은 소지 마리깐 시대 때 신라 27대 488년도에 뭐냐면은 신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외도 뭐냐면은 신라가 소위 말하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말하는 부도를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과 신라에 대한 신라인들과는 매우 뭐냐면 밀접한 연관성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그 애정관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당나라, 수나라는 당나라를 이었던 세력들이었습니까? 이달이 다 선비족이기 때문에 선비족, 동호, 이런 세력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서쪽 지중해와 흑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그 본토의 원주민들과 혼혈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백제 유민들은 원래 산둥반도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백제인들이 중국에 뭐냐면은 남쪽에 그 양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양나라에 백제가 가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제는 468년도에 한반도로 이주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야 왜가 왜 중요하고 당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북방문화권에서 서쪽에 출발해서 지중해와 흑해에서 출발해서 뭐냐면은 계속 동진해서 우리가 한반도에까지 뭐냐면은 흘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뭐냐면 우리가 5세기경이라고 말하는데 5세기에 바로 세계의 모든 뭐냐면은 유물과 유적들이 이 우리가 한반도에 뭐냐면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한국사를 이해하고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이제 출현해서 1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태고사의 문명기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태고사의 문명기는 약 한 4만 년 동안에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는 이 시기까지를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무문화에서 보살사상이 나왔다. 보살사상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고 말하고 한자로 표현하면 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그 생명이 탄생한 성품대로 뭐냐면은 살고 살아가게 가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뭐냐면은 신앙이 태양신과 해, 불꽃, 과명을 우리가 뭐냐면은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남방에서는 정령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북방에 올라가서는 샤먼이라고 말하고, 이 샤먼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성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신앙은 순다대륙 순다환인, 샤머니즘은 천축대륙 천축환인, 그 다음에 순다대륙은 난생스라, 그 다음에 천축대륙은 천손신화가 나오게 되고 있고요. 난생스라는 코끼리 흰소를 숭상하는 토템이 있게 되고요. 천손신화는 호랑이과 곰 토템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다대륙은 나가마야에 기초하고, 천축대륙은 카라마야에 기초하고, 위글마야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다대륙에서는 나중에 발리어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천축대륙에서는 산스크리트와 데바나가리 나가리어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 순다대륙은 적도지방, 그 다음에 천축대륙은 북위 60도 수렵채집과 자연농법이 바로 순다대륙이고, 그 다음에 천축대륙은 바로 농업혁명으로서 수를 이용한 그 농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순다대륙은 정령신앙, 그럼 천축대륙은 천문학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다대륙은 보살사상, 소승불교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그 천축대륙은 샤먼과 관계되고 나중에 대승불교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한국 문명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사를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태고사를 재발견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한국문명학수는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